지금 이렇게 막상 지나고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100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졌을 때가 좋은 기회였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엔비디아 주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8월 7일 98.91달러에서 8거래일 만에 130달러로 약 2년 이상 동안의 평균 수익률인 31.43%나 올랐습니다. 31%의 수익을 올리려면 연평균 10%, 15%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 적어도 2년은 보유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8월 7일 이후 8일부터 8거래일 만에 주가가 한참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팔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시장 경쟁 심화가 예고됐지만 엔비디아 낙관 전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레이체스 애널리스트는 오늘 엔비디아 매수 추천 의견과 160달러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레이체스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3년에 걸쳐서 2,700억 달러가 넘는 자유현금 흐름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 정도 현금 흐름이라면 주주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보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매수하라 라면서 매수 투자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하리토시 애널리스트는 분석 노트에서 매수 추천과 함께 135달러 목표 주가를 고수했습니다. 하리 애널리스트는 7월 마감한 엔비디아 이 회계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다시 한번 시장 전망을 압도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울러 차세대 반도체 블랙웨일 출하 지연 역시 내년 엔비디아 실적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엔비디아 매출이 2026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 토시아 하리는 이달 말 예정된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또다시 시장의 이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매출 증대와 강한 영업 레버리지를 통해서 호실적을 보고할 것이고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블랙웨일 출하 지연 가능성은 엔비디아의 내년 실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AI 등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가진 압도적인 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리 애널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 오는 28일 실적 발표합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보다 더 중요한 시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시장에 이미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돼 있어서 제롬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잭슨 홀 연설에도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시장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경제 성장 상태에 대한 더 나은 신호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에 더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인공지능 선도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차기 대형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시장은 이미 2024년도에 금리가 1% 정도 인하될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6월에 공개한 점도표 등을 통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0.25%의 금리 인하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다시 엔비디아에 몰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웨일 출시 지연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가가 100달러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부진했던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20일 오늘 한국이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 종목 엔비디아였습니다. 7,238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104.75달러였던 주가가 20% 이상 상승해서 오늘은 13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1340억 달러로 다시 불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 자리 다시 올라섰습니다. 시총 1위 애플 3조 4070억 달러와의 격차도 좁혔습니다. 이 같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도체 기업,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가 서버 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MD는 뉴저지주 시코커스에 있는 서버 제조업체 ZT 시스템스를 인수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거래 규모가 49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으로 거래는 현금 75%와 주식 25%로 구성이 됩니다. ZT 시스템스는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기업을 위해서 서버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ZT 시스템스는 대표적인 화이트박스 서버 기업이에요. 델, HP, 레노버 같은 브랜드가 있는 서버 제조업체가 아닌 브랜드가 없이 서버만 제조하는 업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ZT 시스템스는 AMD의 AI 칩을 장착하는 데이터 센터 솔루션 비즈니스 그룹에 속해서 AMD가 개발하는 AI 칩 성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상장 기업인 ZT 시스템스는 연간 약 100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가 5년 전에 2019년도에 AI의 미래는 데이터 센터라는 점을 깨닫고 데이터 센터 업체인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AMD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강화하고 엔비디아처럼 서버를 자신들이 직접 제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용 서버에 들어가는 GPU뿐만 아니라 CPU와 네트워크 케이블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서 고객에게 컴퓨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AMD도 서버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하려는 보석을 까는 모양새입니다. 리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인수를 통해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면서 최신 AI 그래픽 처리 장치를 보다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출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AMD의 ZT 시스템스 인수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AMD는 엔비디아와 경쟁할 대항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MD는 지난달에는 개별 기업의 요구에 맞춘 AI 모델과 시스템을 만드는 핀란드 스타트업 사일로 AI를 6억 6,500만 달러, 약 9,205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AMD가 지난 7월 핀란드 스타트업 사일로 AI를 인수한 것 역시 엔비디아 추격을 위한 몸집 부풀리기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일로 AI는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AI 모델과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AMD 주가는 ZT 시스템스 인수 소식에 4.5%나 급등했습니다.